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감사제도 운영팀 이승환 조사역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외부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데요. 외부감사 대상 및 선임 절차, 그리고 감사계약 전자보고에 있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외부감사 대상 및 선임 절차입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외부감사법의 개요,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설명드린 후 감사인 선임 제도,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다른 제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감사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외부감사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것을 외부감사라 합니다. 외부감사 의무 불이행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아닌 회사가 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외감법상 외부감사가 아닌 임의감사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감사 관련 법령으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동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 그리고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상장예정법인,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아래 표에 보시는 구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부감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모두 자산 총액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 자산 총액 500억 원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외에 자산 총액과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회사는 다음 복수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을 판단합니다. 먼저 주식회사는 자산 120억 원 이상, 부채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기준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이 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기준들과 사원수 50명 이상이라는 추가 기준 5가지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말씀드린 외부감사 대상과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공통의 사례입니다. 자산 119억 원, 부채 69억 원, 매출 500억 원, 종업원 99명인 주식회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원수 49명인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99억 원, 종업원 99명, 사원 49명의 유한회사입니다. 이때에는 5가지 기준 중 자산 부채 요건만 충족하고 있으므로 해당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 120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99억 원, 종업원 99명인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이 회사는 4가지 기준 중 2가지 요건인 자산 부채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119억 원, 부채 70억 원, 매출액 99억 원, 종업원 99명인 주식회사는 4가지 기준 중 부채 요건 하나만 충족하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외부감사 대상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자주 질문이 나오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회사의 판단은 직전 사업연도 말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5년도 외부감사 대상 판단은
2024년 말 개별 또는 별도 재무제표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종업원수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수로 판단합니다. 이때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원은 출자자 수에 따른 지분을 가지는 자로서 유한회사의 정관에 기재되는 자이며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를 파악하셔서 외부감사 대상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사인 선임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인 선임 기한과 계약 기간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법상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법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회사는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이후 설명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를 초도감사회사라 명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사가 법에서 정해진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 외부감사법에 따라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 계약기간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그리고 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말 자산이 5천억 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또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회사로서 정기말 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의미합니다. 추가적으로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할 수 없으므로 이들 회사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셔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부감사 대상 회사 중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아닌 중소형 비상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 감사인 선임 절차에 대한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한 후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인의 선임을 보고한 후에 마지막으로 사후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사인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할 때에는 감사 시간, 인력, 보수, 계획, 그리고 감사인의 독립성, 전문성과 관련한 사항, 그리고 정기 감사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셔야 합니다. 다음 외부 감사인을 선정할 때에는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 화상회의를 개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주주 또는 사원에 대한 감사인 선임 보고가 있어야 하며 증선위에 전자방식으로 감사인 선임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감사인의 준수 여부를 사후적으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감사인 선정 기준 등 마련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정 전에 미리 감사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회사와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는 대표이사가 마련하여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에 감사인 선임위원회나 사원총회의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도 승인이 요구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감사 시간, 인력, 보수 및 계획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정기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시 합의한 감사 시간, 인력, 보수, 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한 정기 감사인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외부 감사인 선정권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에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으로는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중소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면 됩니다. 이때 중소형 비상장 주식회사란 아까 살펴보았듯이 개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정기말 자산 5천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또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회사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회사는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회사가 선정할 수 있는데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한회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감사가 외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선정 가능합니다. 다만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통된 사항으로서 정기감사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중소형 비상장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상기 선정 절차 없이 정기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인 선임을 승인하는 조직으로서 구성원 수는 5인 또는 6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감사 1명, 사회이사 2명 이내,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 투자자 주주의 임직원 1명, 일반 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연락 두절, 출석 거부 등으로 앞서 설명드린 구성원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영, 회계, 법률 또는 외부 감사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한편 감사인 선임위원회는 제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승인됩니다. 추가적으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원의 전원 동의 시 위원장 포함 3인으로 구성하는 약식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의결은 3인 전원의 출석 및 전원의 찬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인 선임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주요 예외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위원은 지배주주, 회사의 임원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 투자자 주주를 제외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1명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이때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 전날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는 제외됩니다. 주주, 채권금융회사, 기관 투자자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이 불출석 사유 및 대리인 증명서를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위원을 대체하는 외부 전문가 위원은 의결권의 대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데 외부 전문가 자격 요건에는 구체화된 지침이 없으므로 회사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인 선임 보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주주 등의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먼저 회사는 감사 계약을 체결한 후 2주 이내에 외부 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을 통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주 등에 보고할 때는 세 가지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감사인 선임 사실을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 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거나 마지막으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감사계약 종료 시까지 공고하시면 됩니다. 감사인 선임 보고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작성한 감사인 선임 보고 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그리고 별도 위원회 등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선임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원총회의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본 설명 자료의 주요 대상인 초도감사 회사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감사인을 변경한 회사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감사인 교체 사유서 및 정기감사인의 이견 진술 내용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있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외부 감사 관련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는 상기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 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감사인 선임위원회 제출 시 감사인 선임위원회가 매년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기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시 일괄 제출 가능합니다.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주식회사,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외부감사 관련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인 선임 이외의 외부감사법 관련 제도 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전 재무제표인데요.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일정 기한 내에 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재무제표 또는 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개최 6주 전까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결 재무제표는 IFRS를 적용하는 회사의 경우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앞서 설명드린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하셔야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때에는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 시스템을 이용하시고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와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말 자산 5천억 원 이상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이거나 공시대상 기업 집단 소속회사로서 정기말 자산이 1천억 원 이상인 경우 매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공문,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 현황,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해당 제출과 관련한 안내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출 시 오류가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회사가 많으니 반드시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으로 유의하실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지가 가능하므로 감사인 임의교체는 불가능하시다는 점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인 미선임 등 법규상 지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수 있는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주권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의 감사인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외부감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외부감사 대상과 선임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들의 감사계약 전자보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을 소개드리고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린 후 몇 가지 자주 질의가 들어오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들이 서면으로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하였는데 현재는 전산으로 선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 첫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화면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되고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 안내 번호가 나와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해당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처음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는 다트 접수 시스템에서 고유번호 발급 신청을 통해 고유번호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추후 원활한 접속을 위해 발급받으실 때 법인의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고유번호 발급 신청 중 문의가 생기시는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32를 누르신 이후에 5번, 1번, 1번을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유번호 발급 후에는 그 옆 신청 결과 조회 탭을 이용하여 회사 고유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고유번호 등을 이용해서 외부감사 계약 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트 접수 시스템에서 수정하시면 자동 반영이 됩니다. 로그인하신 다음에는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래쪽 화면 상단의 회사 제출 서류 탭을 선택하신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클릭하여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인 선임 보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첫 번째는 회사 계왕을 입력하는 화면인데요. 회사명과 고유번호를 입력하시고 법인 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첫 번째로 법인 구분란이 있습니다. 회사 유형에 맞게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상장, 사업보고서 제출 비상장, 공시대상 기업 집단 비상장, 기타 비상장, 유한회사 해당 여부, 금융회사 해당 여부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여부를 선택하시고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설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여부는 감사위원회가 실제로 있는지를 입력하는 항목이며 감사위원회의 설치 대상 여부는 법상 설치 의무가 있는지를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1-7번 항목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는 자로 감사위원회, 감사, 회사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감사가 없는 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지 여부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약 감사인명은 회계법인 혹은 감사반의 명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빨간색 네모 안에 감사계약 변경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초도, 기존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계속, 감사인을 교체하는 경우는 변경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 빨간색 네모를 보시면 과거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중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인 선임 유형이 자유선임이면 자유선임, 지정감사를 받으신 경우에는 지정, 해당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았거나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출할 문서 첨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인 선임 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문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화면에 입력하신 회사 계양에 따라 회사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창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2-1에서 2-3까지의 창만 활성화되어 있는데 1-6에서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예로 선택하는 경우 2-6 감사위원회 의사록 창도 같이 활성화가 되니 회사 계양을 입력하신 후 활성화된 창에 있는 서류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해당하는 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나 해당하는 서류가 없어야 하는데도 활성화되어 있는 창이 있다면 앞서 회사 계왕 입력 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 계왕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필요한 내용은 샘플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공문 및 첨부 서류 버튼을 클릭하시면 창이 뜨고 그중 필요한 내용을 다운로드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첨부하셔야 할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사인 선임보고 제출 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항상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입니다. 정기감사인과 다른 감사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감사인 교체 사유서를 첨부하고 정기감사인의 의견 진술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감사인 선정 주체가 감사위원회이거나 감사인 선정에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의사록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서류를 감사인이 대리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의 동의를 선택하시고 SMS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완료됩니다. 문서 제출을 접수하신 이후에는 접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처리 상태가 접수 완료로 나오게 됩니다. 접수 완료 이후 금감원에서 심사 절차를 거치고 외부 감사인의 계약 보고 내용까지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면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반송이 되고 외부 감사인이 감사계약 체결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감사계약 다트 미제출로 표시되는 등 처리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감사인 선임 보고 제출 완료 후 제출 자료에 착오가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기제출한 문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새롭게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상 검사계약 전자보고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지금부터는 평소 저희에게 문의가 많이 오는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도감사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할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우선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이며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감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 개최 등의 선임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 경우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비상장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가결산 결과 자산 총액 120억 원 등 외부감사 대상 기준 충족 여부가 모호한 경우에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한 이후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 제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감사인 선임 기한 내에 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증선이가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시고 이후에 제외 신청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로는 특정 목적으로 설립한 SPC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유동화 전문회사인 경우에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들을 읽어보시고 해당하신다면 외부감사 대상 제외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다른 비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추가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인 선정 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은 외부감사 계약보고 시스템을 통해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라면 사업연도 시작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사가 감사인 선임 기한까지 감사계약 완료를 보고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회사는 감사인 선임 기한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임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초도감사의 경우에는 이처럼 선임보고를 하여야 하지만 이후에 회사가 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증선이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지정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소형 비상장 회사가 정기감사인을 단기에 다시 선임한 경우, 상장사나 대형 비상장 회사 또는 금융회사가 3개 사업연도 중 2년차 또는 3년차 감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외부 감사인은 예외 없이 기한 내에 감사 계약 체결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감사계약 전자보고 요령과 주요 질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회계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